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통장 잔고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과연 무엇이 가장 먼저 변할까요? 이제 그 질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다시 조용히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내일 당장 0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는 것, 집세를 내지 못하게 되는 것, 생활이 당장 어려워지는 것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분명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의외로 다른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사람들의 눈빛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며 인사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말을 걸던 이웃, 길에서 만나면 반갑게 손을 흔들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눈이 마주치면 예전처럼 웃지 않습니다. 인사는 짧아지고 대화는 줄어들고 결국 슬쩍 고개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분위기를 느끼죠. 아, 뭔가 달라졌구나. 그 미묘한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은 바로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가장 잔인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늙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늙음에 돈이 없다면 그 변화는 훨씬 더 빠르고 냉혹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단순한 노인 빈곤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돈이 없는 노년의 남성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서서히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잃어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아버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20년, 30년 뒤 미래의 여러분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숫자도 이 현실을 말해줍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입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심각한지 감이 오십니까? OECD 평균은 14.8%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것보다 거의 3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OECD 38개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 다시 말해 노인 빈곤이 가장 심각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한국의 노인 10명 중 4명은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적인 경제 강국입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전 세계로 수출하고 K-팝과 K-컨텐츠가 세계 문화를 뒤흔드는 나라입니다. 경제 규모로 보면 세계 상위권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노인 빈곤율이 OECD 꼴찌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단순히 돈이 부족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경제 성장에 모든 힘을 쏟아붓는 동안 그 성장을 만들어냈던 세대를 조용히 뒤로 밀어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고속도로를 깔고 공장을 돌리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라가 가난하던 시절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들이 늙어보니 그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잔인한 역설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이 숫자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빈곤은 단순히 지갑이 비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빈곤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사람의 자존감을 부숩니다. 그리고 결국 존엄성까지 갉아먹습니다. 특히 늙은 남성에게 이 파괴력은 상상 이상으로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 현실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가족입니다. 한때 가족의 중심이었던 한 남자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는 평생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30년, 40년을 일하면서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고 집 한 채 마련하고 가족의 삶을 지탱했습니다. 가족여행을 갈 때도 자신은 새 옷을 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내기 위해 점심을 김밥 한 줄로 때운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한 달에 몇십만 원 수준이고 기초연금을 합쳐도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5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약 80%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겠다는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손을 벌릴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손을 벌리는 순간 짐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분을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평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가족에게 쏟아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키운 자식들에게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경제적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정체성의 붕괴입니다. 나는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다. 그 역할이 한 사람의 삶을 정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아버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굶을지언정 자식에게 손은 안 벌린다. 그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자존심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명절이 되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손주들에게 두둑하게 용돈을 건네는 할아버지에게는 아이들이 달려듭니다. 하지만 빈손인 할아버지에게는 아이들이 슬쩍 시선을 피합니다. 아이들이 잔인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솔직할 뿐입니다. 며느리의 한숨 섞인 표정, 아들이 휴대전화만 바라보며 아버지 말을 대충 듣는 모습, 그런 장면들이 반복되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한 장면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추석 명절,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새 차를 샀다며 자랑을 합니다. 큰딸은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아버지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마디 말을 보태면 잠깐은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곧 누군가가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아버지의 말은 공중에 떠올랐다가 아무도 받아주지 않은 채 사라집니다. 한 번이면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 세 번, 매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는 결국 스스로 입을 닫게 됩니다.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에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있게 됩니다. 가족 모임에서 발언권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곧 존재감이 지워지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권위였습니다. 하지만 그 권위는 사실 경제력 위에 서 있던 권위였습니다. 돈이 사라지자 그 권위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이제 명절 음식 메뉴도 가족여행 계획도 심지어 손주 교육 문제도 아버지의 의견 없이 결정됩니다. 왜일까요? 어차피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니까.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순간은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느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놀랍게도 가장 가까운 곳, 가족 안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